신장은 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망가지도 하나가 해주니까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건 생명을 기다려 무슨 병입니다. 그리고 신장에 좋은 것은 채소를 몸에 잡으면 좋은데 한방에서는 신장염을 치료하는 약을 씁니다. 그리고 살짝 끓는 물에 데쳐서 신장에 물기를 빼내고 붓기를 빼내고 신장에 피를 잘 돌게 하고 검은색은 신장에 다 좋은 겁니다. 실제 음식이나 과일 중에서 검은 색깔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변을 걸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소변에서 나타나죠. 당연히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시원하지 않게 나온다. 자주 보는 것이나 시원하지 않은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소변에서 단백이 많이 나와서 거품이 많이 생긴다. 누구든지 거품이 많이 생기지만은 몇 번을 물을 세 번을 울고내도 또 계속 거품이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때는 신장이 안 좋아서 단백뇨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신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나타납니다. 머리가 무겁고 굉장히 피곤해지고 또 잠이 잘 안 오고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주 몸살이 오고 그러면서 몸이 붓는다는 거. 신장의 특징으로 붓는다고 하는 거죠. 자기 눈으로 손발이 보이니까 손발이 붓는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보면 눈도 붓습니다. 얼굴도 붓고 다 붓는 거예요. 밖으로 빠져나가야 될 수분이 못 빠져나가서 체내에 있기 때문에 붓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은 것이 살되고 부은 것이 살되고 그래서 자꾸만 살이 찔 수가 있어요. 살이 찐 것이 아니라 부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당연히 소변 증상으로서 소변으로 피가 나올 수도 있고 소변으로 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잠혈이라고 해서 안 보입니다. 안 보여도 나오는 피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소변으로 피가 보일 정도로 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증상입니다. 그럴 때 신장이 아주 많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또 신장이 많이 망가지면 이것 때문에 당연히 혈압이 오르죠. 혈압도 오르면서 여러 가지 순환기 질환도 다 오게 되는데 그거 다 말하려면 끝이 없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장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소변으로 나오는 것이 주정이긴 하지만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나온다. 다 해당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신장염이 많이 올 때 젊은 애들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선행질환이 있습니다. 애들이 보통 편도선을 앓으면 편도선 때문에 막 열이 나죠. 열이 한 일주일 이상 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 게 신우신염. 편도선이 앓으면 바로 가는 데가 신우입니다. 신우신염을 알 수가 있다. 편도선만이 아니라 신우신염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장염은 그 자체만으로서 원반성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다른 병으로 인해서 오는 합병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이죠. 당뇨병이나 혈관병, 즉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이라든지 왜냐하면 신장 자체가 혈관 덩어리입니다. 혈관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약해지거나 망가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병이 신장염이에요. 그렇다면 혈관병이 바로 고혈압, 고지혈 이런 병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뇨병도 혈관이 망가지는 병이거든. 그런 선행질환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졌다 할 때는 벌써 우리는 생각하기로 혈압이 있구나, 당뇨가 있구나 이거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상들이 오래 가면서 낫지 않았을 때 신장까지 갔을 확률이 많다. 그래서 같이 신장도 아울러 봐줘야 되는 것이고요. 신장에는 어떤 음식이 좋을까? 밥 중에서는 흰 쌀밥을 권합니다. 신장에는 다른 밥이 제일 권해지지 않고 흰 쌀밥이 제일 권해집니다. 그래서 신장염 환자는 맛이 있는 흰 쌀밥으로 먹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뇨 환자가 신장이 왔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나 편법으로 흰 쌀밥을 조금 섞고 잡곡도 섞고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콩도 권합니다. 또 옥수수가 좋은데 옥수수의 그 수염, 우리 옥수수 수염은 다 버리죠. 알맹이만 먹고 수염은 버리는데 한방에서는 옥수수 수염을 신장염을 치료하는 약으로 씁니다. 요새 옥수수 수염차가 나오던데 옥수수 수염만 가지고 실제로 달여서 마시면 신장에 물기를 빼내고 붓기를 빼내고 신장에 피를 잘 돌게 하고 신장에서 요독이 쌓이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걸르망 역할을 잘 도와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장에는 옥수수가 좋고 옥수수 수염이 좋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신장에 좋은 것은 어쨌든 수분을 잘 빠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그 이뇨작용이라고 그러죠. 약에 의하지 않고 이뇨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수박이 있지 않습니까? 수박 먹으면 머리 쭉쭉 잘 빠지죠. 그처럼 수박도 신장에 좋다. 신장뿐만 아니라 몸이 붓는 사람들에게
신장이 좋다. 수박은 살 빼는 약으로도 통합니다. 그래서 수박을 여름에 많이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지만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또 몸속에 있는 찌꺼기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가 깨끗해지고 살이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본 수 있죠. 그리고 그 나물 종류가 특히 콩나물이라든지 숙주나물, 새싹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무나물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신장에는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고 수분을 잘 투과시키고 해서 아주 좋은 것으로 봐집니다. 그 정도로 권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장에 어떤 과일이 좋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과일보다는 채소를 권하고 싶습니다. 신장은 신장에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행질환이 있다고 보통 말씀을 드렸습니다. 60, 70% 이상이 보통 당뇨라든지 이런 선행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오는데 신장에 좋다고 해서 물론 파인애플이라든지 포도가 좋고 배도 좋고 수박도 좋고 사과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먹으면 당뇨 환자들은 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행질환이 있을 때는 오히려 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권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채소라고 합니다. 채소는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과일을 많이 먹는데 채소는 많이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러나 채소가 진짜 좋은 겁니다. 채소를 어떤 채소를 막론하고 제철에 나오는 채소를 많이 먹어주면 좋고 빨간 채소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죠. 초록색 안에는 비타민 C가 있는데 한의학에서 볼 때는 신장에 관계되는 색깔이 있습니다. 검은 색깔은 신장에 다 좋은 걸 봅니다. 검은 색깔이 뭐가 있을까요? 실제 음식이나 과일 중에서 검은색이 별로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 중에서도 과일 중에서도 검은색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 번씩 다시마라든지 미역이라든지 검은 콩이라든지 검은 깨라든지 검은색이 올라오면 무조건 다 신장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검은색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 그것이 진짜백이에요. 그래서 검은색을 특히 신장 안 좋은 분들은 많이 먹자. 검은색의 음식, 검은색의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장에는 과일이라도 수박이나 파인애플 괜찮을 수도 있으나 당뇨가 있으면 먹지 마시고 당뇨가 없다 하더라도 통조림에 들은 것은 안 되겠죠. 그는 당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통조림에 들어있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괄호 밖으로 내는 게 좋습니다. 신장에 안 좋은 음식 크게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나트륨이죠. 소금 종류가 많이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거. 또 인이 많이 들어있는 거. 그런 걸 좀 피하면 좋습니다. 인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햄이라든지 소세지 이런 것이 되겠고 사실 시금치도 그래요. 시금치가 당뇨에 참 좋은데 그게 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에는 적극적으로 권할 만큼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추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나트륨 얘기했는데 나트륨은 소금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금이라고 먹었는데 소금 5g 안에는 보통 나트륨이 2g 들어있죠. 소금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뭐 좀 맛있는 거 간장, 된장, 젓갈류라든지 이런 것에는 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 신장 환자들은 나트륨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사실은 소금 그리고 인 그리고 칼륨 이런 것들을 좀 금하고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소의 경우는 우리 몸에 참 좋은데 사실은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더러워진 뿌리라든지 이런 건 잘라내고 또 어떤 것은 물에 한 2시간 담가놨다가 다시 조리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채소가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신장에 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씩은 먹자. 그리고 채소의 성분 자체가 차가운 성분이기 때문에 약간 살짝 데쳐서 그렇게 먹는 것이 좋고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더욱 그렇죠. 대부분의 채소는 약간 데쳐서 먹는 것이 좋다. 좀 정리를 하면 채소는 몸에 참 좋은데 항상 독소라든지 잡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뿌리에 많이 붙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성도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뿌리는 잘라내고 잘 씻어서 찬물에 한 2시간 담궈 놓은 다음에 그리고 살짝 끓는 물에 데쳐서 잠깐 데쳐야 됩니다. 데쳐서 먹으면 안전하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든 막론을 하고 너무 많이 먹지는 말자라고 하는 말씀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물과 건더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항상 말을 많이 했지만은 국물과 건더기 어느 것에 양분이 들어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국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에 있어서 양분은 건더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있다든지 또는 신장이 안 좋다든지 살이 쪘다든지 해서 조직한 음식을 좀 조심해야 된다 할 때는 건더기 위주만 먹으십시오. 국물은 조금만 먹고
라면도 그렇죠. 라면도 건더기만 먹고 국물을 좀 남겨놓으면 안전한데 국물을 잘 먹음으로 말미암아 라면 속에 독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국물입니다. 국물은 조금 남겨둘 줄 아는 지혜, 건더기 위주로 먹는 지혜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신장에 대한 병은 대부분은 처음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소위 그게 무증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더구나 신장은 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망가져도 하나가 해주니까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무 증상이 없이 그대로 놔두고 방치해두면 요독증이 오게 되죠. 요독증에는 피 속에 요독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건 생명을 잃게 되는 무슨 병입니다. 그 신부전증이라고 해서 심장이 망가져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신장이 망가질 때까지 모릅니다. 망가지고 나서야 아는데 그것은 마치 술 중독 환자가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망가질 때까지 전혀 모른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사들이 술을 끊어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하지만 나중에는 마음대로 드세요. 그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질이 쌓이는 곳 아닙니까? 노폐물, 소위 말하는 찌꺼기가 쌓이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곳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병이 생기면 참 소독이 안 되고 재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병의 특징이 감기라든지 다른 병이 한번 오면 또 그것이 재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를 먹는다. 그러나 증상이 없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오래 가다 보면은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게 만드는 요독증까지 이르게 될 수 있고 갑자기 요독이 오면은 방법이 없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런 병이 무슨 병이 신장병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당뇨 환자가 600만 명 있다고 하면 신장 환자는 300만 명 정도, 당뇨의 절반 정도는 있다. 그리고 점점 그 수가 증가해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